안녕하세요. 판타지 시놉시스 창작 발표회 첫 번째로 발표하는 카페모스트로를 창작한 8조 팀 팔로우의 김가연, 이서연, 그리고 발표자 장서희입니다. 앞서 보신 예고편 어떠셨나요? 실제 콘텐츠 예고편처럼 카페모스트로의 서사에 대한 여러 힌트를 넣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예고편 내용 떠올리시면서 이어질 발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전체적 컨셉 소개드린 후 시놉시스를 발표하며 주요 설정을 알려드리고 결말과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메시지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의 창작 의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팔로우가 카페모스트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체성이라는 일생의 고민의 길에서 캐릭터들이 첫 번째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의 개념과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되는 성숙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시놉시스 이해를 도울 기초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스트입니다. 모스트는 저희 시놉시스 제목인 카페 모스트로의 모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스트란 자신의 피로 마법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이존재입니다. 모스트는 각자의 능력치마다 사용하는 능력이 천차만별이며 귀족 가문의 능력만이 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모스트 세계관에서는 주요 세 가지 가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좌측에 보이시는 스페트 가문입니다. 스페트 가문은 조종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문이고, 두 번째로 가운데에 있는 프레지아 가문입니다. 프레지아 가문은 예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페르 가문입니다. 레페르는 정화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 외에 일반 모스트들은 연구 및 무기 강화 등에 종사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세계관 설정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세와 비슷하나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인 현재 시점에서 인간계는 모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모스트로라는 중간지대를 통해 인간계에 살아가는 모스트들이 안식을 취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공간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갈등입니다.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 모스트들은 인간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귀족 가문들 내에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레페르 가문은 친인파로 인간에게 친화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프레지아 가문은 중도적인 입장으로 가문 내에서도 각자 입장이 상이합니다. 또 세 번째로 스페트 가문은 인간의 적대적인 가문입니다. 그래서 스페트 가문이 인간에게 자신들의 조종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을 이성을 잃은 괴물로 만드는 스페터로 만들어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자 조종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는 레페르 가문이 정화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이제 여러 모스트들과 함께 진행의 차질을 빚게 만들어 갈등의 양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예고편 속에서 나왔던 이 4명의 캐릭터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좌측 상단에 있는 미아입니다. 미아는 인간과 모스트의 혼혈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레페르 가문의 거의 유일한 생존자 아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좌측 하단에 있는 스페트 가문에 버려진 아이 라이입니다. 또 네 번째로 카페 모스트로의 주인장이자 프레지아 가문의 사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을 타임라인에 맞추어 키워드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4장 카페 모스트로 습격 사건인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놉시스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인간과 모스트는 공존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 불신과 오해가 깊어져 두 종족의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적대적인 가문 스페트는 인간을 스페터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레페르 가문의 정화 능력으로 음모가 실패하자 스페트 가문은 분노하여 레페르 가문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전쟁이라고 합니다. 레페르 가문은 대부분이 영련하게 되고 스페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행방이 묘연해져 레페르 가문은 사실상 멸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에 등장하는 핵심 설정은 연구 기록입니다. 스페트 가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시작한 미아의 어머니와 레페르 가문의 비밀 합동 연구물인 스펙터의 인간화 연구 기록물을 제1차 전쟁 중 레페르 가문에게서 스페트 가문이 탈취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스페트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스페트 가문의 수장만이 이 기록을 관리하고 열람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스페트 가문에게 존재합니다. 제2장입니다. 제1전쟁 이후로부터 저희가 설정한 스토리의 시작점까지의 현재를 만든 부분입니다. 제1전쟁 이후로 공생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인공 3인방의 과거가 해당 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레페르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벨은 불안정한 각성 상태여서 미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능력이 강하지만 미숙한 힘 조절로 인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벨의 위치가 스페트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벨을 구하고자 미아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도망쳐서 숨어 다닌 아벨을 사샤가 만나서 카페 모스트로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아는 기억을 잃고 사샤가 찾아내지 못하여 인간 보육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 인간 보육원에서 라이를 만나고 이 라이와 미아는 가족이자 친구가 되게 됩니다. 라이의 아버지는 가주 후보였으나 가주가 되지 못했고 새 가주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대비해 라이를 모질게 버리듯 인간세계 보육원에 맡깁니다. 라이는 이로 인해 버림받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하나뿐인 가족이라고 여기는 미아에게 집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2장의 핵심 설정입니다. 미아의 부모님입니다. 미아의 아버지는 인간 연구원이고 어머니는 프레지아 가문의 모스트였습니다. 이 부모님이 만든 발명품이 핵심 설정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빼는 모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피냄새를 없앨 수 있는 탈취 능력을 개발하였습니다. 미아에게 이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미아의 피를 이용한 탈취 향수를 아벨이 나중에 들고 다니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 두 번째는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는 카페 모스트로를 중립지대로 만들 수 있게 만든 발명품입니다. 이 아티팩트로 카페를 벗어나면 능력을 잃을 수 있도록 설계된 물건입니다. 제3장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카페 모스트로에 모인 주인공 세력의 첫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미아, 아벨, 라이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고 라이는 모두와 친하나 이제 미아와 아벨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셋이 함께 조별과제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 앞에 있는 카페 모스트로에서 모이게 되어 나중에 이 사장인 사샤가 권유를 통해 이 세 명이 모두 카페 모스트로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카페 모스트로에서 일하며 모스트와 연관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이 넷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점점 이 모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3장의 핵심 설정입니다. 미아에게만 쌀쌀맞은 아벨입니다. 미아에게만 쌀쌀맞은 이유는 미아와 달리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아의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샤의 일생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사샤의 능력은 단 2번으로 일생의 중요한 예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카페에 들어온 3인방을 보자마자 그들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이로 인해 주인공 3인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4장입니다. 전체 스토리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카페 모스트로
습격 사건으로 주인공 세력 모두 각성하는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트 가문의 꿰매에 넘어간 라이의 배신으로 아티팩트가 파괴되고 카페는 초토화되어 결국 카페를 지키던 사장인 사샤가 사망하게 됩니다. 미아는 사샤의 죽음으로 예언 능력을 각성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붕괴된 틈으로 스펙터와 모스트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 세계를 공격하자 일반 인간에게도 모스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핵심 설정입니다. 스페트 가문이 라이를 유혹합니다. 스페트는 라이의 버림받은 기억이라는 결핍을 자극해 그가 카페모스트로를 배신하게 유도합니다. 미아와 아벨이 가까워진 상황에 질투를 하고 있었던 라이가 결국 아벨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 스페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의 귀환입니다. 스페트 가문에 들어갔던 라이는 이제 스페트 가문의 역사를 보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주의 금고에서 스페트의 인간화 연구, 첫 번째 말했던 빼앗겼던 그 연구 기록물을 훔쳐서 카페모스트로를 돌아오게 됩니다. 제5장입니다. 최후의 결전입니다. 라이가 가져온 연구 기록물로 모스트가 협력해 스페터를 인간화하는 약을 완성합니다. 잃어버린 친구와 가족을 되찾고 두 세계의 평화를 위해 카페모스트로 일행, 인간 뜻을 함께하는 모스트들이 힘을 합칩니다. 핵심 설정입니다. 인간화 약입니다. 최초 연구 시점에서는 대량 생산을 할 기술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던 연구였지만 인간과 모스트가 힘을 보태 공장에서 약을 대량 생산하여 정화를 능력을 펼쳐 결국에 결말로 가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 결말입니다. 인간과 모스트가 힘을 합쳐 최후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스페터의 차악한 가주 세력을 추출하고 인간계와 모스트계의 두 세계는 평화의 요약을 맺은 후 공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새 주인공은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갈등을 통해 정체성을 찾게 된 성장을 넘어 마지막은 각자의 성숙한 선택으로 마무리합니다. 라이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더 나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으로 모스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벨은 목숨을 걸어 자신을 지켜준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카페모스트로를 재건하여 도맡아 정화하는 능력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미아는 큰 힘을 가졌으나 원래 자신의 평범한 인간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삶을 다시 선택하여 라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넘기고 인간 세계의 수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며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앞에 나눠드린 카페모스트로의 하단의 QR코드 속 링크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세부 설정과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카페모스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